수학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단원인 6단원입니다. 직육면체의 부피와 겉넓이. 네, 교과서 118쪽이고요. 직육면체의 부피를 비교해 보는 시간입니다. 네, 직육면체의 부피를 예측하고 부피를 비교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거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부피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넓이에 대해서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이 정사각형을 보니까 가로가 1cm, 세로가 1cm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의 정사각형의 넓이를 1cm라고 이렇게 우리가 1제곱cm라고 이렇게 읽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길이는 1cm고요. 넓이는 우리가 1 곱하기 1 해서 1제곱cm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곱센티미터는 넓이를 나타내는 그런 기호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직사각형 봤을 때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한다는 거 우리가 그렇게 또 배웠었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부피에 대해서 배울 건데 부피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생수 2리터짜리 이거 많이 봤었죠? 그래서 2리터라는 거는 무게가 아니고 이제 그 공간이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무게라고 하면요, 만약에 뭐 2kg, 뭐 선생님의 몸무게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70kg, 뭐 이렇게 킬로그램 단위를 쓰잖아요. 근데 부피는 무게랑 다르게 이렇게 리터 아니면은 밀리리터 이렇게 우리가 단위를 씁니다, 보통. 그래서 생수 2리터짜리를 보면요, 2리터이고요. 이거는 밀리리터로 바꿀 때는 2000ml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음료수 작은 거 보면은 500ml짜리도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부피를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아이스박스예요. 여러분, 아이스박스 크기별로 부피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아이스박스가 크기별로 이제 부피가 다른데요. 그 안에 얼마나 공간이 많은지, 적은지 이런 걸 우리가 부피로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에 있는 거는 18리터라고 나와 있는데 그 정도 부피를 의미하고요. 그다음 밑에 보니까 더 큰 거 45리터도 있고 가장 큰 거는 56리터가 있어요. 한마디로 아까 전에 2리터짜리 그 물 용량이 28개나 들어가는 게 바로 56리터짜리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많은 용량을 넣을 수 있는 게 이렇게 부피로 이렇게 우리가 숫자로 이렇게 보고 비교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부피란 어떤 물건이 공간에서 차지하는 크기를 부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쉽게 얘기하면요, 얼마나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지 아니면은 얼마나 공간을 차지하는지를 우리가 그렇게 부피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교과서 118쪽 볼게요, 여러분. 과자 상자의 부피를 비교해 봅시다. 어느 상자에 과자가 많이 들어갈까요? 글쎄, 상자의 부피를 구해봐야 알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부피가 뭐예요? 나왔어요. 어떤 물건이 공간에서 차지하는 크기를 부피라고 한단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는 가나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부피가 어떤 게 가장 큰지 적은지 비교할 수가 좀 없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이제 앞으로 배워 나갈 건데, 자, 이렇게 나의 부피가 가장 클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겉보기에 좀 가장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두 상자의 부피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상자 속에 얼마나 많은 물건이 들어갈 수 있는지 이렇게 똑같은 물건으로 채워보면서 그 부피를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119쪽에 보니까 똑같은 벽돌로 이 벽돌이 몇 개나 들어가는지 이렇게 한번 실험을 해보면서 그 상자의 부피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가와 나를 비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벽돌이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는 지금 타일로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는데 타일은 벽돌이랑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는 모양과 크기가 다른 타일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쌓기나무를 우리가 이용해서 직육면체의 부피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이따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할 때는 쌓기나무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을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자, 쌓기나무로 같은 크기의 직육면체 모양으로 쌓은 뒤 쌓기나무의 수를 세어보면은 그것의 이제 부피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쌓기나무를 사용하면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되게 부피가 큰 박스가 있다고 해볼게요. 부피가 되게 큰 상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쌓기나무를 거기다가 쌓아서 이렇게 그 부피를 측정하려면은 되게 오래 걸리고 쌓기나무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쌓기나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부피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면은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가로가 1cm, 세로가 1cm, 높이가 1cm인 쌓기나무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먼저 가로가 5는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세로는 기역은 4cm, 니은은 5cm, 디귿은 3cm. 한마디로 니은이 제일 큰 거네요. 그렇죠? 높이도 4cm로 다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니은이 가장 큰 거고 디귿이 가장 부피가 작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었고요. 자, 문제 2번. 크기가 같은 쌓기나무로 다음과 같이 직육면체를 만들었습니다. 두 직육면체의 쌓기나무 수를 각각 구해서 부피가 더 큰 직육면체를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거 각각의 쌓기나무를 한번 구해볼게요. 네. 자, 먼저 가는요. 여러분, 높이를 보니까 3층으로 되어 있어요. 나도 3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가로가 4칸, 세로가 4칸이에요. 그렇죠? 한마디로 한 층에 16개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3층이에요. 그러니까 16 곱하기 3을 하니까 48이 나오죠? 네. 여기다 48이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나는요. 가로가 5칸, 세로가 3칸, 높이는 3층. 한마디로 다 세어보니까 45개입니다. 그렇죠? 45개. 이렇게 우리가 부피를 비교할 수 있는 거겠죠? 쌓기나무를 이용해서. 그래서 부피가 더 큰 직육면체는 바로 가가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요. 쌓기나무를 이용해서 이렇게 부피를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을 공부했는데요.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쌓기나무가 없이도 부피를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을 배우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수학 6단원 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널비 첫 시간입니다. 네, 교과서 118쪽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직육면체의 부피를 비교해 볼까요? 자, 1번. 과자 상자의 부피를 비교해 봅시다. 어느 상자에 과자가 가장 많이 들어갈까요? 글쎄, 상자의 부피를 구해봐야 할 것 같은데, 여러분, 부피는 어떤 물건이 공간에서 차지하는 크기를 부피라고 한다고 합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요, 공간을 크게 이제 차지하고 있으면요, 그게 부피가 큰 거고요. 만약에 공간을 작게 차지하고 있으면은 부피가 작은 거겠죠. 선생님이 쉽게 이제 예를 들려고 이제 간단한 예를 가져왔어요. 자, 빈 상자가 있어요. 여기 빈 상자고 무게는 되게 가벼워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금이 있어요. 금, 은동 할 때 그 금입니다. 그래서 영어도 여기 골드라고 써놨는데, 우리가 부피를 얘기할 때는요, 여기 빈 상자가 무게는 가볍지만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부피를 이거를 예를 들어서 빈 상자의 부피를 예를 들어서
50리터라고 했을 때 이 금은 공간을 되게 작게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1리터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근데 부피는 빈 상자가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무게는 더 적게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금 1리터가 만약에 무게가 1kg이라고 했을 때 이 빈 상자는 0.5kg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무게는 우리가 공부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각자 뭐 키랑 몸무게 할 때 그 무게 질량 뭐 이런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무게는 우리가 배웠는데 부피는 우리가 이번에 처음 배우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선생님이 설명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빈 상자랑 무거운 뭐 이렇게 금속 같은 거 있죠. 뭐 귀금속 같은 거 그런 거 비교했을 때 부피랑 무게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어서 문제 이제 해결해 볼게요. 어느 상자의 부피가 가장 클까요? 자, 먼저 가랑 나랑 비교해 봤는데 지금 여기가 가로예요. 가로가 12cm, 그 다음에 세로가 12cm 두 개 똑같습니다. 그렇죠? 왼쪽 오른쪽 똑같아요. 근데 여기가 높이예요. 그렇죠? 높이는 여기는 8cm인데 여기는 10cm예요. 한마디로 나가 더 부피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나랑 나를 볼게요. 높이는 둘 다 10으로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가로랑 세로를 비교해 봤을 때 나가 더 부피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세 개 중에 나가 가장 부피가 크다는 거 우리가 확인했고요. 자,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를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나와 있는 조건인 가로와 세로의 높이의 길이를 비교해서 부피가 크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었고요. 다음 두 상자의 부피는 어떻게 비교하면 좋을까요? 자, 지금 보니까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가로와 세로 길이는 여기 왼쪽에 있는 게 더 큰데 높이는 오른쪽에 있는 상자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우리가 쌓기나무, 예를 들어서 일정한 크기의 그 작은 쌓기나무를 여기다가 각각 채워 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은 쌓기나무 조각이 어디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지 그걸 확인해 보면은 부피가 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119쪽에 2번. 상자에 들어있는 벽돌과 타일의 수를 세어 상자의 부피를 비교해 봅시다. 자, 먼저 가랑 나는요 똑같은 붉은색의 벽돌을 넣었어요. 하지만 다는요 회색의 타일을 넣었네요. 그래서 좀 비교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자, 먼저 가랑 나 보니까 벽돌이 24개, 27개 들어간대요. 그러면은 가랑 나는 비교할 수 있겠죠? 왜냐면 똑같은 벽돌로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실험을 해봤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 상자 중 부피를 비교할 수 있는 상자는 가와 나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자, 같은 벽돌로 했기 때문이에요. 같은 벽돌로 그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확인해 봤기 때문입니다. 실험해 봤기 때문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쌓기나무를 사용하여 두 직육면체의 부피를 비교해 봅시다. 자, 여러분 이렇게 작은 쌓기나무를 공간에다 다 채워 넣는 겁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그래서 자, 얼마나 많은 쌓기나무가 들어가는지를 비교하면은 우리가 이게 더 부피가 크구나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불편한 점은 뭐예요? 자,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쌓기나무의 수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쌓기나무의 수가 많아야 함. 쌓기나무가 없으면은 힘들겠죠? 자, 편리한 점은 뭐냐면요. 쌓기나무를 넣어서 어느 쪽이 더 부피가 큰지를 이렇게 알아볼 수 있다는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편리한 점이에요. 하지만 불편한 점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쌓기나무의 수가 많아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6단원 수학 익힘책 준비학습부터 먼저 풀어볼게요. 자, 먼저 1제곱센티미터가 몇 개인지 세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이렇게 7제곱센티미터.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 15개네요. 그렇죠? 다는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한마디로 16개입니다. 자, 먼저 표를 완성해 볼게요. 가로가 이거는 7. 세로가 1이라서 7제곱센티미터. 자, 이렇게 우리가 직사각형의 넓이는요, 가로 곱하기 세로라는 거 우리가 배웠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제곱센티미터라고 이렇게 넓이를 구하는 단위, 넓이 단위까지 이렇게 배웠던 거 기억이 나요.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1제곱센티미터라고 쓰고 1제곱센티미터라고 이렇게 읽는 거죠.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1제곱미터라고 이렇게 하고 쓰고 1제곱미터라고 이렇게 읽는다는 거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m는요 100cm예요. 그래서 1제곱미터는요 하나 둘 셋 넷 0이 뒤에 4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1제곱미터는 10,000제곱센티미터랑 같다는 거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학 익힘책 78쪽입니다. 자, 1번. 여러분은 먼저 스스로 문제를 풀고 선생님의 풀이 영상 과정을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부피가 큰 직육면체부터 기호를 차례대로 써보세요. 큰 거부터. 자, 먼저 보니까 여기 세로 길이랑 높이는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럼 가로의 길이가 가장 긴 게 나가 부피가 가장 크겠죠. 두 번째는 가, 세 번째는 다. 자, 부피를 비교한 방법은요.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세 직육면체에 여러분 이렇게 세 직육면체의 부피를 비교한 방법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직육면체의 세로 높이 길이는 모두 같아요. 세로가 여기 2cm, 높이는 5cm 이렇게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가로의 길이가 가장 긴 것의 직육면체의 부피가 가장 크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해결해 봤고요. 자, 세 번째, 크기가 같은 쌓기나무를 사용하여 두 직육면체의 부피를 비교하고 동그라미 안에 부등호를 이렇게 알맞게 써 넣어보래요. 자, 먼저 쌓기나무를 이렇게 쌓아놨는데 어떤 게 더 부피가 큰지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이거는 2층으로 높이가 2층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건 높이가 4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층당 쌓기나무가 몇 개씩 들어가는지 보니까 5개, 3개. 한마디로 15개씩 2층이니까 이건 부피가 30이고요. 이건 8개씩 4층이기 때문에 부피가 3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의 부피가 더 크다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4번 상자 나의 크기가 같은 과자 상자를 담아서 이제 부피를 비교하려고 한대요. 자, 먼저 상자 가에 담으신 과자 상자는 몇 개인가요? 자, 여러분 일단 높이를 보니까 3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4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한 층당 몇 개씩 들어가는지 보니까 과자 상자가 여기 가로가 3, 세로는 5. 한마디로 15 곱하기 3입니다. 그래서 45개가 들어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상자 나는요. 가로가 2, 세로가 4개. 그래서 한 층에 8개씩. 자, 4층이면 32개죠?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디가 더 부피가 큰 거예요? 자, 가의 부피가 더 큰 거겠죠? 네, 이렇게 구할 수 있었다는 거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직접 맞대어 부피를 비교할 수 있는 상자끼리 짝지어보고 그 이유를 써보세요. 자, 먼저 가랑 나 볼게요. 가랑 나, 그 다음에 나랑 다. 이렇게 2개씩. 여러분 가랑 나는요. 먼저 가와 나는 지금 가로가 4예요. 자, 가로의 길이랑 그 다음에 높이의 길이가 같아요. 가로 그리고 높이의 길이가
같다. 같으므로 세로의 길이를 비교해주면 된다. 자, 마찬가지로 나랑 다 볼게요. 자, 나랑 다는요. 나랑 다이가 비교해보니까 지금 가로가 4cm, 세로가 5cm가 같아요. 그럼 높이만 비교해주면 되겠죠. 자, 가로랑 세로의 길이가 같으므로 자, 높이만 비교해주면 됩니다. 높이의 길이를 비교해주면 된다. 자, 이렇게 오늘 직육면체의 부피를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피가 어떤 공간을 차지하는 얼마나 공간을 차지하는지 그런 걸 나타낸다고 우리가 부피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렇게 쌓기나무를 이용해서 부피를 측정하는 그런 것도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